30일이죠. 아닌가? 예, 그래요.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말이라고 그러죠? 끝날일이다. 내일부터 바뀌는 법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게 뭐였죠? 단통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통법이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 뭐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통화가? 단순히 통화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뭘까? 단말기 유통법. 맞습니다. 단말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끝단자를 쓰고 요 말자를 써요. 단말기. 단말기라고 한다면 어떤 게 단말기죠?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예전에는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저도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어서 이 단어가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으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외래어를 받아들여서. 근데 60년대 표기로 보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로마자 표기법이 아주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죠. 여튼 컴퓨터라고 해서 거기 이제 단말기라고 하면 컴퓨터에 어떤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중앙 연산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끝에 나와 있는 기계라고 해서 단말, 끝에 나와 있는 기계라고 보는 겁니다.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뒤에 보는 건 유통법이었죠. 흐를 유자에다가 통할 통자에 우리 배웠던 법자. 뒤가는 제일구나. 법자에서는 뒤가서 여기에. 그래서 단말기를 이리저리 사고 파는 그런 유통에 관한 법률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해야 될 거는 이런 말들을 줄이는 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말을 줄이기 좋아하잖아요. 아직은 도장 철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만 약간 더 쌀쌀해지면 뭐 입고 다니죠? 도장. 왜? 한 번은 제가 시험 문제로 고려대학교를 쓰시오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답변이 좀 낮고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제가 미리 잔말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뒤에 보고 적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눈썰미가 좋은 건데. 요새 또 뭐 코리안 유니버시티에서 많이 적으니까 저를 무수용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역시 명칭 적는 건 내는데 당연히 내야죠. 고대를 나왔으면 경영지도를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점퍼는 다 벗고 그래서 고장, 생파, 생일 파티에 뭐 줄일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생파로 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줄이는 데는 익숙해 있으니까. 단말기 유통법은 단 하고 통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단 유법이라고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이게 착착 감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만 좀 통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냥 군대리아라고 부르죠. 뭐 군도나이트, 군더킹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두 음절까지 맞아 떨어지니까 롯데리아라고 할 때 대 하고 군대까지 맞아 떨어지니까 군대리아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군데스리가라고 부르죠. 네, 군데스리가랑 어울리니까 군리에, 뭐 군림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언어 습관들이. 단통법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단유법은 상당히 좀 이상하고 어감이 단통법으로는 뭔가 좀 의미가 좀 전달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거는 관공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 국가 그 공공기관을 길게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 줄여서 외교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외통부 그럼 좀 이상하죠. 마치 외통수를 받는 거. 그렇지 않나? 한때 그래서 장명이 문제가 됐던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예요. 네, 미창과학부도 줄여버렸어요. 어감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미창과부라고 줄여서 불렀는데
참 어색하다고 그래서 그냥 미래프라고 불러달라 그런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줄이는 거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발음, 그다음에 편의, 재미 이런 걸 변화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과제를 제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첨삭을 해서 첨삭이라기보다는 틀린 부분이라든가 잘못 쓰고 있는 한자들을 봐서 돌려드렸어요. 저도 하나를 보려면 한 10분이 걸려요. 여러분들 60명이 넘어가니까 한 660분, 6.6시간인데 여러분들 할 때 그 정도 안 걸렸죠. 네, 근데 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내서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목요일,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업자. 이 업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사업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업무, 사업 이런 거 다 이 업자를 쓰잖아요. 이 업자를요. 이 아래를 이렇게 약간 잘못 쓰는 그런 거 좀. 그다음에 또 뭐 행연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려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말자하고 이어지는 글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야구를 보다 보면은 1의 말과 상대되는 게 초가 있겠죠. 그래서 초,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말자랑 요거랑 이어지면 단말기도 되겠고 혹은 말단이 되기도 합니다. 말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볼 때 혹은 외울 때 저런 식으로 하나의 글자가 다른 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훨씬 편하게 많은 걸 외울 수 있어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많이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기사를 옮겨 적을 때는 비슷한 의미의 맥락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같은 글자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오늘 할 부분은 정치학 연대 뒷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요 8면에 있는 자본론을 쓰는 이유 요거를 한번 슬쩍 읽고 계시죠. 읽기 전에 먼저 이체자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친구들이 쓰면서 약간 혼란해하는 것들 혹은 다른 걸 읽을 때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른 모양인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학교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체자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나와 있듯이 모양이 다른 글자입니다. 근데 한자의 구성 요소가 형, 의 세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체자라는 거는 형과 음과 의 소리와 뜻은 똑같지만 모양만 약간 달리하는 경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건 좀 다르게 썼지만 이것도 좀 인정을 하자 하고 이어진 경우도 있고요. 혹은 옛날에는 책의 유통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찍은 다음에 프린터해서 복사해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려서 베껴야죠. 베끼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문제 적을 때 복잡한 글자 쓰기 싫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사본자료에서 이체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인정하자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체자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읽어볼까? 그냥 읽어요. 한자의 소리와 의미는 동일하지만 글자의 형태가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고 한다. 한자를 배우다 보면 분명 모양이 다른데 같은 글자라고 하는 경우가 이해가 안다. 일반적으로 이체자는 약자, 간자, 속자, 속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머지 제가 읽을게요. 그래요. 약자, 간자, 속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체자에 반대되는 거는 여기 아래서 보면 정자, 다른 글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런 명칭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건 없어요. 다만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는 자heb을 줄여서 간략히 쓰는 글자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다 보면 특히 7, 80년대 논문들을 읽다 보면은 이건 좀 이거랑 비슷한 글자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르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들어가는 위쪽 획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다 쓰려면 획이 벌써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모양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색으로 줄이는 경우예요. 이것도 배우학자가 맞습니다. 배우학자가 배우학자가 맞는데 다만 간략히 줄인 이 진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위에 이 형태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요. 간자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글자를 간결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다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간체자도 사실은 뜻과 소리는 같은 형태만 다른 이체자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번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번체, 정자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자가 주로 일본에서 쓰는 경우고 간자가 중국에서 쓰는 경우라면 속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한국식 한자, 한국식 약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아주 다른 글자는 아니지만 세간에서 흔하게 쓰는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사본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약자나 간자, 속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꼭 반드시 다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정자를 기준으로 하되 이런 이체자도 있구나 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벌써 아니고? 공부들 안 하는구나. 백기관 1층 가면은 여기 있어요. 그 CNN 카페 맞은편에 보면 벽에 그런 고은 시인의 시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이들의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이들이 꿈꾸는 자유가 온갖 질곡을 물리치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써있는 한자성경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는 것들은요. 아마 이번 학기 지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모양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써져 있는 의자하고 여기 있는 의자하고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쓰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래 원래 나자를 씁니다. 그리고 의자일 때는 아래 나자를 씁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약간 벼화자 형태로 벼화자와 창과 형태로 나눠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자가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의자예요. 서예와 같은 예술 작품에서 하나의 면에 이렇게 하나의 면에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는 너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부러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거 하나 예를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심심해서 직접 써봤어요. 교자 같은 경우에 가르칠 교자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교자입니다. 뭐 교양, 교육 이렇게 다 교자를 쓰는데 위에 획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적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흑토자 형태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할 산자인데 이거를 위에를 설립자 형태로 두 개를 내려놓는 형태가 있고 아래를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생산할 산자. 아래 있는 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팔 강자인데 위에를 마늘모로 적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입구자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강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줄인 형태인데요. 아마 일본에서 온 학생이 있으면 일본어를 좀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좀 잘 알 거예요. 관청, 무슨 청 할 때 쓰는 청자입니다. 이 청자는 들을 청자 위에다가 관청을 그 부서를 나타내는 그 부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관청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청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가운데를 그냥 고물의 정자로 바꿔줬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이걸 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일본어 가운데 히로라는 의미를 갖는 광자예요. 그래서 히로시마 할 때 이 광자를 쓰죠. 혹은 학교 부채는 없지만 스시 히로바라는 그런 특정한 상호가 나면 안 되나? 수업에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장이라고 할 때 이 히로를 쓰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누르 홍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많은 바꿔준 경우입니다. 기운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쌀미자 하나, 둘, 셋, 넷, 다 배워서 6획을 써야 되니까 두 번으로 줄이자 해서 기자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뭐뭐 대 뭐뭐 얼시스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뭐 대책, 대상 할 때 다 이 대자를 쓰고 있죠. 혹은 뭐 삼성대 기아 할 때도 이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왼쪽에 획이 좀 복잡하니까 그런 문자를 왼쪽에서 더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체자는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버님이나 가족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만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간략한 이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도자도 안에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좀 비슷한 글자죠. 나라나의 병자. 나라나의 병자는 글자는 참 쉬워요. 설 입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으면은 좀 나란하자. 아까 얘기했죠. 나라나의 병자가 되는데 이 모양도 이 글자로 인정합니다. 이 모양도 좌우가 대칭이 되죠. 대깔코마니처럼. 그다음에 오렐 구자, 옛 구자. 요 모양이 복잡하니까 풀초 밑에 세 추자가 있고 안에 절구 구자가 있으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쌍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한 쌍 페어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쓰니까 위에 세 추를 두 번 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또 자를 두 번 쓰자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정자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치자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거 이 치자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실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달리 쓰기도 해요. 이게 열매실 혹은 진실할 때 실자, 꽉찰, 열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여쓰기도 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줄여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모양이 다른 글자 나왔을 때 한번 찾아보고 요거는 이 책자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자본론을 쓰는 이유하고 그 다 오른쪽 면에 있는 생활정치 내 아파트 경경부터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업 시간에는 다 하기 좀 힘들고요. 첫 번째 자본론 쓰는 이유 가운데는 첫 번째 단락이 있죠. 첫 번째 단락에 몇 번째 줄이냐? 마당에 들어오게 된다까지 다섯 번째 줄 처음에 있는 된다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생활정치 내 아파트 경경부터는 세 번째 단락 24시간 막교대부터 그 단락하고요. 그 안에 있는 대다수가 그 마지막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볼 때요. 글자 하나하나 모르는 게 있다고 바로바로 찾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쭉 일단 읽어보죠. 모르더라도 체크를 해놓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문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글자는 체크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은 문맥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글자를 찾으면 그러니까 3등급을 하게 되면 모르는 글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로 어떤 입시의 지문이라든가 혹은 외부 시험이든 학교 교내 시험의 지문이든 간에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선별하는 지문들은 상당한 퀄리티가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없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여기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대강 범위를 좁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버려두고 하나하나 찾는 그런 멍청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읽을 때는 한번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점점 밑줄을 그어놓는다든가 생각을 칠해놓는다든가 하고 넘어간 다음에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찾는 방식이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앞서
구겨오겠다 생각에 검사를 피우는데 시험 보면 다들 잘 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 기억이야. 단기적으로 뭔가 학습하는 능력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고 평소에 진짜 어떤 막 이거 어떻게 푸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시험은 다 잘해요. 신기해 죽겠어. 여러분들 과제도 제가 보니까 사실 찾기 어려운 글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글자를 적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능력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문제 뽑을까? 경제학이니까 경제학 같이. 강인찬 맞어요? 알고 계속 듣나요? 정병호 문제 뽑을까? 좀 크게 다른 식으로. 다른 모든 분야에서 멈출 수 있는 유명한 결과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이 하는 문제의 큰 성격 때문에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극렬하고 가장 원망하며 가장 그래요. 아직 1강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경제학 분야의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적들과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이 취급하는 문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저열하며 가장 추악한 감정, 즉 사리사욕이라는 복수의 여신이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를 저지하는 투쟁 마당에 들어오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은 저는 여기 써있는 글자는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아마 여러분들 전공자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 거예요. 용어 문제도 있고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스키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이 아직은 잘 못 읽어냈지만 아마 이걸 읽어낼 수 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 서적이라든가 사회학 서적이 대부분 서구 이론을 수익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서가 많기 때문에 번역체가 바뀌면서 번역을 할 때 약간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 가운데 그 적자를 볼까요? 그 적자 언제 써요? 그 여러분들 라이벌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그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호적수. 엘리제 부르다 보면 항상 나오죠. 누굴 눌러야 돼? 네, 호적수를 눌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수, 호적수를 눌러서 울려라. 승전 고르도 있다. 승전 고르도 있다. 승전 볼까? 승전 고울까? 승전의 북소리를 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승전 보라고 하면 승전의 소식을 알려주고 승전 보고요. 승전 고를 울려라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당연히 승전 고를 믿어야 되겠죠. 승전의 북소리를 드물고 울려라. 그 다음에 여기 투자를 좀 자세히 보시면 투자가 문문자하고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이 저거를 또 싸울 투자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왼쪽 끝 안에 궁금망처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문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복수 숫자인데요. 복수하다.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어떤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를 소재로 하고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리와 가장 밀접한 것이 복수라는 것은요. 이 숫자 가운데 이 채자는 이 나이스머니 이 세 숫자 사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게 나왔을 때는 이것도 원수수구나, 복수할 숫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가장
모르겠어요. 이 책은 지금 3년 전에 만든 교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문제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난방열사라고 부르는 김수현 씨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적혀 있을 거기에 여러분들께 좀 원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연예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여러분들 가로막는 선입견을 좀 걷어내고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글은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경비원 고용 처우 문제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의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거나 혹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한자들을 좀 확인을. 그래요. 제가 2달러를 제시했었죠.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교재 있는 친구들은 교재에다 정하셔도 올라갑니다.
김성우. 자, 빼놓을까? 아니 위에 다. 24시간 맛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4시간 별로 할 수 있는 게 편의점 근무라든가 무슨 근무라든가 공장 근무 뭐 한다고 그러지? 교대. 네 맞아요. 막 교대. 위에 인력을 조합하는 등 24시간 교대가 없어지는 추세? 추세 어려운 문제 잘했네. 추세 맞습니다. 그런데도 조합하는 무엇에게는 24시간만 교대를 요구하고 있다. 좋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한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정도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온 거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4시간 맛 교대는 신체 리듬에 리듬이니까 신체 리듬 가요 리듬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체 리듬. 신체 리듬에 큰 무리가 가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거 청자라고 얘기했었죠. 단청. 소방방재청이 2008년부터 3교대제 제도할 때 쓰는 제자입니다. 3교대, 낙교대제, 3교대제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3교대제 12시간씩 이틀 근무 후에 하루 휴식. 이게 3교대제라는 겁니다. 이래야 3명이서 일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24시간 맛 교대제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이 추세는 좀 읽기 어려운 한자인데 없어지는 추세. 그런데도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여러분들 그 쓸 때 부사어 가운데 우리말처럼 느껴졌던 부사어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한자어에 기원해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전이에요. 여전이라는 거는 전과 같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24시간 맞교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 감단직이라는 거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뭔 말인가 글자만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저거는 감시 단속직의 말이라고 하거든요. 경비원들께서 하는 일이 감시하고 나쁜 놈들이 들어왔나 아닌가 자기 아파트에 감시하고 혹은 뭐 주차 단속을 한다거나 뭐 무단 투기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분들을 통칭으로 감시 단속직 줄여서 감단직 근로자 이렇게. 근데 이 충자를 좀 볼까요? 충자. 여러분들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뭐 이런 전기를 채우는 거를 충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는 전기 전자를 쓰겠죠. 이렇게 충전소. 전기를 채우는 장소가 바로 충전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LPG 가스 충전소를 충전소라고 부를까? 저도 그때 처음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 그때는
매우 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장소예요. 가스니까 가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차를 몰고 다니면 가스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 그런 장소라고 해서 충전소. 근데 우리말로는 둘 다 충전소니까 차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충자는 뭔가를 채우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충당하다, 충원하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는 단어가 바로 충자.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질문에서는 제가 몇 가지 글자들만 좀 더 변상한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지구한 거 크게 봐요. 심수야. 아랫걸 보니까 대다수가 70살 안팎인 이들은 고유 와 관계없이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자전거가 없어져도 주차된 차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 불만에 시달린다. 때로 젊은 입주자들의 막말에도 친절 모드를 하려면 감정 노동의 강도 만만치 않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70살 안팎인 이들은 고유 업무와 관계없이 순찰, 차량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자전거가 없어져도 주차된 차에 문제가 생겨도 주민들 불만에 시달린다. 때로 젊은 입주자들의 막말에도 친절 모드를 견지하려면 감정 노동의 강도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여기 보시면은 이 차자는 읽는 의미 두 가지예요. 더라고 읽기도 하고 혹은 차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술의 거 혹은 술의 차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저분들 장기 두다 보면 차장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관습적으로 좀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차장이라고 얘기하죠.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하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거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자전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자전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차가 나갑니다. 따르릉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느 생각부터 자전거가 나갑니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차자, 술의 차자 혹은 술의 더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습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거의 정확해요. 하차라고 읽어야 되는데 학어라고 읽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승차라고 읽어야 되는데 승거라고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볼 거는 여기 만자. 우리가 참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라고 할 때는 다 차지 못한 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상태가 불만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만자는 찰 만자예요. 그래서 왼쪽 부수에 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물과 관련된 무엇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글자의 부분은 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버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아버지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만땅이요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땅이라는 거는 이상한 합성어인데 저 만자하고 뒤에는 탱크, 뭔가를 저장하는 장소를 탱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땅구라고 하니까 만땅 이렇게 들어와서 줄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하고 일본어의 합성어, 일본어도 아니고 사실 영어의 합성어가 되겠네요. 혹은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은 게임하는 목적이 뭐예요? 롤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캐릭터를 키워서 뭐해? 마지막에 가는 만렙이라고 하죠. 그때 1만 만짜리 쓰는 게 아니라 요 만짜리, 저 만짜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레벨이 다 찼다, 끝까지. 보통 몇으로 하죠? 99인가? 몇이야?
그래? 저 옛날에 디아블로 막 어렸을 때 그런 거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때는 이제 99였는데 요새는 다른 거 같아요. 그 체계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뉴스 가운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만렙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무기를 다 주고 모든 스킬을 다 준대. 그러면은 막 처음에 신나죠. 막 하다가 게이지가 차면은 레벨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 98, 97 내려가다 보면 점점 헐벗게 되겠죠. 칼도 뭐 황금 이렇게 나오는 걸 쓰다가 갑자기 목검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저렙이 되니까. 처음에 뭐 이런 바보 같은 말이 다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솔직해요.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질 거 아니야. 점점 게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쓰는 만렙도 바로 이 만짜를 쓰는 거. 레벨을 다 채우자. 만족. 한참 나왔던 광고 중에 만족이라는 게 있었죠. 고객 만족을 위해 달로 뛰겠소. KT 광고인가? 그래. 수업시간이니까 뭐 KT를 언급해도 되겠지. 그때 보면 만자 뒤에 족자가 있어요. 네, 그때 족자는 발 족자입니다만 사실은 충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족자에. 그래서 만족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다 들이다. 고객의 마음에 내도 들고도 고객의 마음에 다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자가 가지고 있는 가위성을 이용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달로 뛰겠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 효과는 상당한 거죠. 그런 거는. 네, 광고 제작자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할 거는 거꾸로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면은 금방금방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로 써져 있는 지문을 우리말 도중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는 지문을 한자로 바꿔보는 걸 해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우리 정치와 경제와 관련한 지문 두 가지를 뽑아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익히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앞쪽이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보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한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과제할 때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울까 이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정치와 경제 했었고 여러분들이 썼던 과제 가운데 많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정경대학 학생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요.
정치하고 경제와 관련한 지문들은 정말 많고 거기에 쓰이는 용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딱 뭐만 외우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은 왜냐면 한자가 다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만 좀 정확히 익혀주면은 나중에 잘 익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읽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몇 명만 좀 써보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서 써본 친구들은 그래도 이 글자만큼은 좀 기억을 하지 않을까? 아니요? 네, 그래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중에 당정. 당정이라고 할 때는 당과 정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당정이라고 할 때 정치권에서는요 여당과 그 청와대를 일컬을 경우가 많아요. 당정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디 갔어? 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를 얘기할 때 많습니다. 이 정에 청와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당정이라고 할 때 이렇게. 두 번째는 선거. 그래서 뽑을 선자에 들 것자예요. 뽑아 들어 올리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선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기사의 주 내용은. 선거가 있어야 백성들이란다. 우리 저 같은 민초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데 선거가 없게 맘 놓고 마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실제로 영국에서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이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의사 반영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당연히. 다만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 뭐 무거운 거 들다 할 때는 거중기고 손을 들다 할 때는 거수고 이 거자를 가만히 보면 이 안에 필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음을 가져온 거고 아래에 있는 손, 수에서 뜻을 가져온 겁니다. 재보선이라는 건 재선과 보선의 합친말이에요. 재선은 선거가 자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재선이 되는 거고요. 보선은 어떠한 사유, 뭐 국회의원이 사망을 한다거나 혹은 뭐 형을 받는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럼 그 자리가 벌써게 되잖아요.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충해서 하는 선거가 보선이라는 거예요. 보자는 뭐 보수하다, 보충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보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사실은 재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선만으로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단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만 해보죠. 담배 피는 친구. 요새는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과실에 들어가면은 여자 선배건 남자 선배건 다들 담배를 피웠었어요. 믿기지가 않죠.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의실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수업을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이제 노장들은 없겠지만 젊으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시대는 변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에 다 재떨이가 있었거든요.
신기하죠? 네. 괜히서 담배 당연히 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어떤 그런 권리들은 지켜져야 될 권리도 지켜져야 되고 설명권이. 근데 너무 비싸게 올리는 건 좀 내연가의 한 명으로서 귀엽더라고요. 세금에 관련한 질문. 한 5분 정도만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한두 반은 3번의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강 지금 한 3번 걸렸죠? 3일 걸렸죠? 70분 수업 6번 하면 한 강의가. 그래서 방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한자어들을 같이 제시해주고 그 다음은 한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 재밌는 것들도 있고 가끔 이제 뭐 타자놀이, 수수께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자로 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할 거고 그 다음은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하고 이런 질문들을 제시를 하는 식으로 하나의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1강 정도로 진행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재밌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출석을 부르지 않으면 1교시 수업에 이렇게 나올까? 아마 나오기 싫지 않을까? 어제 같은 날 특히 월요일 날 아침인데 비는 주룩주룩 내려. 학교 가기 싫죠? 이불에서 나가기 싫잖아요. 좀 이렇게 재밌게 느끼고 같이